안녕하세요. 연세아동발달센터의 김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앉기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앉아야지 아동이 더 좋은 발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가 초반에 앉기 시작하면은요, 지금처럼 이 프랍드 암이라고 해서 팔을 바닥에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됩니다. 자, 팔을 바닥에 지지하는 이유는 이 몸통에 있는 익스텐서 머슬이죠. 척추를 피는 그런 근육들, 자, 뒤쪽으로 이렇게 허리를 펴야 되는데 이 펴는 근육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은 우리 상체의 몸이 앞쪽으로, 중앙선에서 앞쪽으로 기울어질 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뒤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앉혀 놓으니까 이 근육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근육이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하면은 어디에 지지해요? 팔에 지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팔을 지지하고 앉는 자세를 많이 취하게 돼요. 특히 뇌손상이나 뇌성마비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 트렁크 익스텐서 머슬이 아직 약하다. 저긴장성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거의 팔을 이렇게 지면에 지지한 상태로 앉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앉게 되면은, 자, 몸통에 피는 근육은 계속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앉으면 좋지는 않겠죠. 트렁크에 좋지가 않아요. 몸통에 체간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잘 활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는 좋겠죠. 어깨, 이쪽 어깨 쪽과 관련된 안정성 근육들, 어깨와 관련된 안정화 근육들, 어깨를 잡아주는 안정화 근육, 스테빌리티 머슬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팔을 피는 근육, 이쪽에 팔꿈치를 피는 근육이죠. 자, 팔꿈치를 피는 근육에도 좋아요. 또 상지에 강직이 있게 되면은 팔을 구부리는 방향으로 팔꿈치가 자꾸 구부러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팔이 너무 구부러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체를 펼 때에 팔로 받치게끔 유도를 해서, 자,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펴지도록 하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내가 목적이 이런 팔을 펴거나 그 다음에 어깨 안정성과 관련된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몸통을 어떻게든 좀 강하게 만들어서 체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금방 그런 자세를 취하게 하면은 안 좋겠죠.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이 받쳐지지 않게끔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돼야 팔이 지면하고 닿지 않는 상태가 돼야지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이 몸통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를 이렇게 앉혀놨어요. 자, 아이가 앞으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려고도 하겠죠. 여러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아이가 앞으로 기울어지려고 해요. 자, 아이가 앞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이 뒤쪽에 펴는 근육들, 자, 펴는 근육들이 전부 다 활성이 되게 됩니다. 왜냐? 몸이 앞으로 체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잡기 위해서 뒤쪽에서 근육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는데 아이가 앞으로 스톡 꼬꾸라져요. 이렇게 꼬꾸라지는 아이는 그 근육들이 굉장히 약하겠죠.
금방 얘기한 체간을 잡아주는 그 근육들이 굉장히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앞쪽으로 구부러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아이가 뒤쪽으로도 넘어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이만큼 넘어지려고 했는데, 자, 이 아이는 뒤쪽에 이 근육들이 어느 정도 활성이 잘 돼서 뒤쪽으로 이제 피려고 아이가 앞쪽으로 안 꼬꾸러지려고 피는 그런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피려고 하다 보면은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넘어갈 수도 있게 돼요. 왜냐, 헤드의 무게도, 또 아이 같은 경우에는 헤드의 무게가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뒤쪽으로도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여기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번에는 자, 활성이 아마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목 구부리는 근육, 자, 목 구부리는 근육, 넥 플렉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몸통 구부리는 근육들이 자,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옆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옆에서 아주, 자, 아이가 옆쪽으로도 이 정확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완전히 있지는 못해요. 자, 이렇게 뭐 완전히 대칭이 되게끔 뭐 반듯하게 있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중력에 대해서 약간씩 비대칭적으로 위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만약에 아이가 기울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쪽 왼쪽에 있는 측면 근육들이 모두 일을 해야 될 거예요. 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트렁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대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반대쪽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넘어지려고도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넘어지려고 했는데 아이가 이제 반대쪽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더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왼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오른쪽에 근육들이 자, 활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자, 이렇게 앉는 자세를 만들어 놓으면은 자, 지속적으로 좌우 오른쪽 왼쪽으로 조금씩 스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 스웨이에 따라서 금방 얘기한 그런 근육들이 계속 활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앞뒤로도 마찬가지로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앞쪽과 뒤쪽으로도 조금씩 구부러지면서, 그러면은 몸통에 펴는 근육과 그 다음에 구부리는 근육이 계속해서 작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부리는 근육과 펴는 근육, 주동근과 기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주동근은 하려고 하는 그 방향 쪽의 근육이고 작동하려고 하는 쪽, 자, 반대로 기랑근은 그 반대 근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동근이 수축을 하려면은 뭐 여기서 예를 들면은 지금 앞쪽으로 애가 구부러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이때 주동근은 이 트렁크 플렉서, 몸통 구부리는 근육이 주동근이 될 거고, 반대로 기랑근은 이쪽에 안타고니스트 머슬은 백 익스텐서라고 해서 등 펴는 근육이 기랑근이 될 거예요. 주동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기랑근에서는 이완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뇌에서는 그런 신호를 같이 보내주게 돼요. 자, 이쪽에는 활성 신호, 얘는 이완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자, 활성 신호가 들어가고 이쪽에도 활성 신호가 들어가면은 몸이 움직이지가 않겠죠. 양쪽이 같이 수축하기 때문에.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코 컨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직이 생기는 것 같이 양쪽이 같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움직임이 나타나지가 않고, 금방 얘기한 대로 한쪽은 수축하고 한쪽은 이완하는 신호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올바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게 돼요. 자, 이런 거를 또 코 액티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코 액티베이션이 많이 몸에서 일어나야지 기랑근과 주동근이 지속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근육이 계속해서 발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뇌도 계속 뇌 운동신경도 계속 발달이 되겠죠. 뇌는 근육이 계속 움직일 때마다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앉는 자세를 우리가 링 시팅, 반지 고리 모양으로 앉는 자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초기에 이제 애들이 앉게 되면은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자,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쪽에 몸통이 다 왼쪽 측면 몸통 근육들이 수축을 한다고 그랬었죠. 자,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더 수축을 해요. 바로 여기 뒤쪽에 엉덩이에 있는 근육이에요. 자, 엉덩이 펴는 근육이죠. 이쪽에 붙어 있으니까. 엉덩이 펴는 근육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무릎이 오른쪽으로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은, 자, 무릎이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거예요. 왼쪽은 이렇게 내려가려고 할 거고, 트렁크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스웨이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의 뇌에서는, 자, 이쪽을 이렇게 내리려고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무릎이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동작. 자,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활성화되는 근육이 바로 엉덩이 펴는 근육과 함께, 자, 바깥으로 회전하는 근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깥 회전 근육. 바깥 회전 근육이 같이 일을 하게 돼요. 야, 이 근육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 장애아나 뇌성마비 아동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에서의 안쪽 회전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쪽 걸을 때 발가락이 안쪽으로 모이는 그런 걸음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링 시팅이나 아니면 테일러 시팅, 앞바다리 자세죠. 그런 자세를 만들어서 아이를 앉혀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집에서. 이런 거는 정말로 집에서 하기도 쉽겠죠. 그런데 왜 못하느냐? 자, 이런 현상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면은 해줄 마음이 잘 안 생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는지 그런 걸 모르면은 시켜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번 컨텐츠에서는 앉는 자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보호자분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활동들, 그 다음에 그런 자세를 취했을 때 어떤 현상이 거기 몸에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배워봤어요. 자, 집에서 한 번씩 아동들을 데리고 해보면은 쉽게 이해를 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잘 관찰을 해보면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 안 일어나면은 그렇게 일어나게끔 옆에서 이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한번 뵙도록 할게요.